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갈등 중재에 나선다는 소식에 코스닥 시장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다만 내일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서 시장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그 누구도 지금 시장이 바닥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과연 다음 달 8월에는 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8월에 내 종목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진단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와 전화창 활짝 열어뒀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전화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로써 7월의 마지막 시장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이번 달은 장 초반에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조금 이제 개선되나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본의 이제 기습 공격이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일본이라는 말을 하루에 뭐 한 20번, 30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 상단을 보시면은 계속 일본 단어가 걸려 있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국민들은 불매 운동도 하고 시장에서는 관련주만 움직이는 그런 일본 때문에 웃고 웃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깨졌죠. 그러면서 지금 좀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런 구간들인데 저는 이제 바닥에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시장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일시적으로 증시가 저점을 이탈하자마자, 그죠? 바닥에서 거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코스닥 630선을 지켜주면서 일단 시장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일단 저는 반등에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시장이 많이 내려오면도 불구하고 그래 좀 하다 버틸 거야 이런 생각 하셨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무너지고 나니까 갑자기 다 혼비백산하셔가지고 그동안에 긍정적으로 보시던 분들도 다 지금 이제 부정적인 전망으로 돌아서셨어요. 애초에 그러실 것 같으면은 진작에 월초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바닥까지 내려와서 이제서 이제 돌아서시고 이제 손절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수급 보면 어땠어요? 개인들 양시장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순매도로 했고요. 기관은 거래소 쪽, 외국인은 코스닥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바닥에서 사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특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이맘때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증시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이고 사야 되는 그 구간이고 더 살 수 없다면 보유라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 다 두려워서 공포감에 팔 때 여러분들은 파시면 안 된다는 거, 팔고 싶어도 좀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파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저는 좋은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새롭게 나온 일정이 하나 있었죠. 네, 현재 지금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안보 포럼 여기에서 원래 이제 잘 풀리게 된다면은 북한과 미국이랑 만나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미국이 이제 좀 심심할 뻔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긴급 일정이 한국과 일본의 장관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어떤 회담 혹은 한미일 간의 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여기에서 물론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8월 2일 날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죠. 일본은 한국을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다라고 다들 지금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증시도 그래서 빠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앞두고 만약에 내일 잘 풀린다면 우리 증시 올라가는 거는 이건 불보듯 뻔한 것이고, 만약에 예상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대로 2일 날에 배제를 한다, 혹은 제외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충격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요즘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IT 소재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만드는 기업들은 있어요. 분명히 있고 뉴스 찾아보면은 뭐 관련주라고 막 나오는데, 실제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다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거 수입하고 유럽에 있는 거 수입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일본의 수입 루트가 막혔다 그러면은 생산량도 못 맞추는데 우리나라 거 쓰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그 공장 생산 라인 늘리고 하는데 6개월, 1년씩 걸립니다. 정말 짧게 잡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 생산 늘렸는데 그거 안 사주면 완전 도루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재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야 화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간다는 생각보다는 시세 나면은 그냥 차익 실현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짧게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이제 내일 아세안 안보 포럼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좀 있었네요. 오늘 장막판의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한일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가서 미국한테 가서 이제 읍소를 했죠. 우리 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이거는 이제 국가들끼리 알아서 해야 한다.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미국의 존 볼턴 장관이 한국에 갔죠. 뭘 논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방비를 논의를 했대요. 엄청나게 증액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1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게 뭐 약간 이제 이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보면은 볼턴 장관이 왔다 간 다음에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거기서 어느 정도 딜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움을 좀 주겠다. 아마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가 그래도 개선될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는 게 현재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일 간의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련주가 돌고 돌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은 불매운동 관련주 다 급등했죠. 그런 것처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사지 말고, 이거 며칠 전에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못 가고 있네? 그럼 못 가는 걸 사세요. 이 이슈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IT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직 안 올라간 거 몇 개 더 있어요. 뭐 인공지능도 있고요, 기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계속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매매로 저는 그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기회 줄 때 바로 팔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매수하기 적기다 말씀을 하셨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수혜주나 불매운동 수혜주들이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지 마시고 좀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두면 좋다 설명을 하셨고요. 이외에도 IT나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731님의 문자입니다. 서희건설 1,450원에 27,500주 70%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도 요즘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던데 어떻게 손실을 보고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이 가능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이 말인데 건설주죠. 건설주인데 재료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주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공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 뭐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재개발, 뭐 도시 재생 정책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도 옛날 같지 않고 좀 많이 좀 얼어붙은 그런 흐름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번 달에 좀 흐름들이 안 좋았던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상태. 그래서 저는 이제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을 딱 보면서 지금 흐름은 어떤 상태냐면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만 견디면 곧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가격대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을 딱 볼 때 좀 이렇게 크게 봐요. 차트를 이제 뭐 하나하나 봉을 보기보다는 좀 길게 널찍하게 이렇게 보는데 보시면 어떤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냐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추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려놓은 요 선에 뭐 잠깐 이제 화제가 돼서 이렇게 2018년도 6월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뭐 남북경협주 이런 걸로 갔을 거예요. 북한의 그 SOC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 한번 올라갔던 걸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은 이 특정 가격 밴드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그런 어떻게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거기서 노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아까 제가 사기에 좋은 자리라 그랬죠. 그 밴드 라인의 저점 하단 부분에 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고 싶으신 평소에 이 종목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감 있게 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45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그려놓은 선에서 상당히 상단 부분에 가까워 있는 쉽게 말하면 고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살 수도 있어요. 뭐 하다 보면은 매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아쉬운 거 하나가 비중이 너무 크시다는 거. 70% 비중이시면은 이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에 상당히 신뢰를 갖고 들어가신 건데 내가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를 크게 딱 했으면 좀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보시다가 추세가 무너졌을 때 바로 일부 물량을 빼시던지 전량 매도를 하셔가지고 손실을 줄이셔야 돼요. 지금 비중 10% 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거 1,2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단가 뚝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수익 보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비중이 많이 크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전략은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지 매수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당분간은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잘 가려면은 북한 쪽으로 뭔가 뚫려야 돼요. 남북 경협주가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고 지금처럼 막 미사일 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안쪽에서 SOC가 지금 잘 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추경이라도 통과가 돼야지 예산이라도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추경도 통과 안 되고 있죠. 많이 답답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밴드 안에서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한 1,350원까지는 단기 반등이 예상이 돼요. 1,350원까지는 그래도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한 1,500원대의 돌파 시도를 분명 한번 할 텐데 그때가 언제가 될 거냐. 제 생각으로는 올해 한 겨울쯤이면은 1,500원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1,500원 정도 보시고 짧게 보실 거라고 한다면 1,35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서희건설이었습니다. 단기로 본다면 1,350원까지 보시고 조금 길게 볼 수 있다면 1,500원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909님의 문자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41,000원 30% 대응 전략 꼭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자, 일진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일단 어떤 재료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자, 보시면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2차 전지하면 전기차, 미래차 그리고 산업 곳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미래차 관련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정말 어렵지 않게 볼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미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래차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좋게 보고 있고 이 종목 역시도 좋게 보고 있어요. 단 한 가지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이 종목이 최근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굉장한 상승을 보였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막 엄청났던 종목은 아닌데요. 2017년도에 대상승을 보였어요. 2017년도에 한 13,000원 정도, 12,000원대 있던 종목이 2017년도 그 한 해에 44,000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잠깐 쉬다가 작년에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무려 1년 한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13,000원, 12,000원짜리 주식이 6만 원까지 갔으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시세를 보였는데, 그죠? 1년 반 동안 올라갔어요. 그럼 하락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 또 그 시기에 증시가 또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까지 적용이 돼서 지금 이 종목은 현재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왜 좋다고 했냐면은 지금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낼 만한 구간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가격에서 2배, 3배, 4배, 5배 간다는 얘기를 하긴 힘들어요. 대신 여기서 짧게 5에서 10% 정도 구간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가 지금 4만 원이라는 매물대를 좀 빨리 뚫어줘야 돼요. 4만 원대가 지금 매물이 상당히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들이 가득한 구간이 4만 원대에 계속해서 겹쳐 있는데 이 종목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마 시청자님도 그렇게 사셨을 텐데 막 3만 원대 놀고 있다가 4만 원 돌파하니까 이제 이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딱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름은 오히려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고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4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위쪽에서 계속 매물을 누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4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팔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위에 물린 사람들이 4만 원만 회복되면 난 나올 거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 물렸냐? 작년에 6만 원 갔을 때, 5만 원대. 그때 5, 6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아직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그래 앞에 지금 3자인데 난 4자만 가면은 그냥 팔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그런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난 그 재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5에서 10% 정도의 상승 반등을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일단 4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4만 원 돌파해준다면 한 그 구간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한 4만 4천 원, 한 4만 3천 원, 4천 원 정도, 4만 3천 원, 4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4만 원을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중요하고요. 4만 원만 넘어가면 그 위로 일단 10% 정도의 이 상승폭은 좀 보여지니까 일단 현재 보유하신 가격에서 비중 30%면은 뭐 더 사칠 필요는 없고요. 기다리셨다가 본전 넘어가서 올라가면은 파시고 아마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한일 관계,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출 규제 쪽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깊이 얘기한 건 없는데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요.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일본이 견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지금 한국의 미래 산업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도 분명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이제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또 인정을 받겠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살아남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정해드릴게요. 목표가 43,000원에서 44,000원 사이까지 보시라.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4만 원 매물대를 뚫어줘야 한다 설명을 하셨고요. 돌파한다면 4만 3천 원, 4천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631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맥 1140원에 매수 20% 목표가 손절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종관이 S맥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S맥이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작년 4월달 가격 생각해보면 2,700원인데 오늘 종가가 866원이에요. 그러니까 2,700원짜리가 860원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한 3분의 1? 그죠?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인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보통 그래요. 보통 이제 바닥에서 대시세를 보인 종목들은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회복하는데 시간이 막 1년 반씩 걸리고 막 그래요. 이 종목도 그런 상황이에요. S맥,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들이 지금 이 종목은 대시세가 지금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2016년도에 400원대 있던 종목이 1,7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돈 벌 사람들 다 벌었어요. 한번. 그리고 밀린 구간에서 많이 고생들 시켰죠. 액면 분할 뭐 하면서 그죠? 권리락 배당락 하면서 막 고생하다가 2018년도 장 초반에 그러니까 연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 많이 어려웠을 때죠. 그때 1,000원대 초반에 있던 종목이 2,700원까지 올라가면서 또 두 번째 대시세를 주었습니다. 이때 벌 사람들은 다 벌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에 그렇게 큰 시세를 내고 지금은 기존의 주가를 이끌던 매수세들이 다 나가서 지금은 이제 빈집이에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파는 사람들은 기존에 물려있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1,500원대 위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정도면은 바닥이겠거니 했는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판 거죠. 손실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많이 올라가긴 힘든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어제 호재가 하나 나와서 지금 그래도 반등의 실마리가 나온 상태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실적인데요. 실적이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전환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매출도 늘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대요. 좋은 내용이죠. 이 실적도 흑자 전환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뭐 회사는 힘이 많이 없고 지금 완전히 뭐 만신창이가 된 상태지만 그래도 재료 중에 재료. 1년에 4번 오는 호재. 그중에 실적이라는 호재가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 현 구간에서 일단 저는 한번 점프를 한번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제가 예상하는 구간은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입니다.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그럼 1,100원 위로는 왜 못 올라가느냐?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1,100원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빠져나가지도 않았어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하락하는데 나온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다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의 반자포자기 상태로. 그래서 그 물량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아직은 1,000원을 넘어가는 걸 봐야 제가 더 갈지 못 갈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현재로서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분할 매도로 저는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기회가 돼서 주가가 1,000원대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후속 전략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맥은 1차 목표가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동양 네트워크, 매수가 1,800원에 33%입니다. 네, 동양 네트워크스 1,800원에 33%. 그러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7월 11일 날 매수했습니다. 7월 11일이요? 1일 날. 예. 네, 그럼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담으셨을까요? 그냥 뭐 조금 많이 빠졌다 싶어서 네.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 좀 많이 빠진 예. 것 같아서 저점이라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좀 상승할 만한 어떤 좀 재료가 있을지 전략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관이 동양 네트워크스 1,800원에 33% 이번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 상승 가능한 종목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자님 종목은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진단 받아보았는데요. 네, 네, 네. 오늘은 10% 이상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뭐 9% 이상 그죠. 최고점 상승 마감했는데 뭐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님? 일단 이제 동양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원래 이제 네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네. 사업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올해 들어서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네. 바이오 쪽에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많이 움직였어요. 예.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올해는 거의 바이오 제약주의 무덤이잖아요, 완전히. 다 빠지고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 네.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인가요? 오늘 지금 뭐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도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 네. 이제 법원에서 그 국회에서 계류돼 있던 우리 첨생법이라고 그 이제 바이오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바이오주가 좀 네. 숨통이 좀 트인 상태입니다.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바이오에 네. 연관된 종목들이 오늘 다 일제히 올라온 것 같고 동양네트워크도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오롱, 인보사 뭐 등등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네.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막 현 시점에서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잘 사셨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네. 동양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2,000원, 3,000원대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 생각에 네네.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이따 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재무제표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다 네네. 적자예요. 그죠? 예. 네, 뭐 많은 바이오 제약주가 그렇듯이 이 회사도 적자인 그런 상태이고 일단 꿈과 네. 희망을 먹고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네. 올라갔으니까 좀 시간의 거래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고 그냥 소폭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가 네. 됐고요. 일단 분위기는 네. 오늘 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한 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한 네네. 2,000원 선까지는 큰 문제 없이 뭐 특별한 네. 호재가 없어도 이 정도 낙폭을 보였으니까 충분히 한번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대신 네. 이제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뭐 실적이 됐든 바이오 제약 업종이 살아나든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그 위로 볼 수 네. 있을 듯 하고 어쨌든 네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 메인 테마는 일본에 관련된 종목들, 일본 네.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연관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상태는 너무 많이 내려왔다. 너무 네. 너무 싸다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쌀 수가 있느냐. 너무 싸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오늘과 어제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크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오늘 사실상 네. 거의 뭐 20%짜리 양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누가 샀느냐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기타 법인에서 네네. 많이 샀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네네. 바닥에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한 투자자들이 어디까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한 2,000원 선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2,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원 돌파하면 네. 계속 좀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큼 갈지는 지금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네. 지금 현재 2,000원대까지는 무난해 보이고 그 위쪽으로 네네. 가면서 뭐 하루에 5%, 10%씩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면은 천천히 네. 올라가면서 좀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네. 뭐 12월 달까지 장기적으로 놔 올라가는데. 길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길게 보시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 네, 실적이 이게 지금 보시면은 벌써 16년도, 17년도, 18년도 연속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도 만약에 적자가 나올 경우에는 코스닥 이 거래소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적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단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거나 바이오 업종이 좋아진다면 2,000원 그 이상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을 걸 예상을 해서 한 2,000원까지 목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좀 네. 기다리셨다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동양 네트워크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진단 119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온라인 방송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오늘 네네.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증시 무너진 상태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올라간다. 이만큼 빠졌으면은 반등 나올 때 됐다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그게 바로 진행이 됐는데 상승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약간 진흙탕 싸움이죠. 완전 바닷가에 내려와서 던지는 사람과 싸게 살려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과 치열한 또 싸움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려면은 더 이상 악재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금리 발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혹은 내일 있을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한일 간의 그런 합의가 잘 될지 북미 간의 교류가 될지 아직 미지수는 많은 상태예요. 일본이 지금 반도체 소재로 공격을 했지만 그게 끝일까요?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진행되는 하락장이거나 좀 지지부진한 장을 예상을 좀 하시고 요거를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에 있고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7월달 증시가 많이 내려왔지만 제가 여러분께 관심주로 제시했던 종목들의 성과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락장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하락장 투자 전략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안투자를 통한 하락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11시 반 늦지 않게 오신다면 저의 전략과 종목들 한꺼번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을 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18님의 문자입니다. LVMC 홀딩스 2,900원에 100%. 존경하는 유경훈 적풍 선생님, 오늘장에 과감히 100% 질렀는데 연말까지 장기 보유가 가능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을 100%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잘 매수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0%를 사셨다는 얘기는 뭔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빠르게 지금 찾아보니까 LVMC 홀딩스라는 종목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서히 말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 좀 느껴지는 종목인데요.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화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작년에 우리 증시 진짜 어려웠을 때 있죠. 작년 10월달, 11월달에 굉장한 투매가 있었어요. 굉장한 투매와 함께 바닥에서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1,600, 1,700, 1,800원대, 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있었던 구간인데 바닥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차트상의 거래량인데 월봉으로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월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제일 높을 때가 3만 원이에요. 그때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3만 원을 기록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3만 원짜리가 1,600원까지 갔으면은 거의 20분의 1토막이 난 상태예요. 거의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진 종목이 작년에 어려운 장을 겪고 나서 이 대량의 거래량, 대규모의 손절과 대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손바뀜이 진행이 됐어요.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도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 망했다, 이 회사. 다 털고 나가면서 대량의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 분위기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로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좋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나 싸니까. 근데 장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꼭 보셔야 되는 게 실적이에요. 이 회사 갑자기 연말에 내년에 상폐되면 안 되잖아요. 재무 상태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코드 번호가 앞에 구자로 시작하니까 이제 외국 기업이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동차 중고차 판매 거래하고 있고 뭐 그런 자동차 이제 유통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보시면은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2018년도에 대규모 적자, 2019년도에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어떤 뭐 올라갈 만한 내용들 자체가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많이 내려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뭔가 더 주가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화끈한 재료가 더 나와줘야 됩니다. 요즘에 자동차 쪽이 뭐 수소차나 전기차 제가 좋다는 얘기 말씀드리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좋은 호재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도중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게 좋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은 굉장히 없는 수준이에요. 하루 거래량이 정말 없었을 때는 9만 주도 나왔고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6만 주도 나왔고요. 4만 주도 있었고요. 4만 주 정도 나온 날은 거의 거래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가 2,800원짜리 주식인데 4만 주밖에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럼 소외된 종목인 상태이고, 작년에 한번 대량으로 손절한 사람들과 들어온 사람들이 교체가 한번 돼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장기로 가져갈 만한 일단 내용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대박 나기가 좀 현재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뭐 여기 관계사 이름 중에 여기 보면은 뭐 종속회사 코라우 디벨로핑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라오스에서 장사하는 회사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주변국들이랑 교류가 조금 이제 소원해지면서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그런 걸로 만약에 호재가 된다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실적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100%를 하신 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3,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3,000원 넘어가면서 손해는 아니니까 좀 분할을 좀 줄여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비중은 한 30%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정말 우량주,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아닌 바에야 100% 투자를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30%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일단 정고점 3,165원 정도는 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현 구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목표가, 한 3,200원 정도를 저는 최종 목표가로 잡아드릴 테니까 3,000원 넘어가면서 비중 줄이시고 3,200원까지 가져가셔서 짧게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3,000원 넘어가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라 30% 정도가 적당하다 설명을 하셨고요. 최종 목표가는 3,200원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ISC. 네, ISC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9,590원이 20%요. 네, 9,590원이요? 90원. 네, 9,59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열흘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뭐 전망에 대해서 말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전망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종가리 ISC 9,590원에 20% 한 열흘 전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ISC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예. 요즘에 이제 반도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월초부터 해서. 예.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ISC는 제가 알기로는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막 사실 요즘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수혜주도 아닌데 막 가고 있는 게 있는데, ISC는 약간 전 수혜주에 속한다고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주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차트 한번 열어주세요. 자, 보면은 이제 이때 7월 3일 날이죠. 7월 3일 날에 28% 거기 상한가 근처의 시세를 주면서 거기서 이제 이 상승 파동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가 매수가 크게 한번 들어와서 딱 세워주고,
그다음 10,000원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10,000원을 넘지 못하고 지금은 힘에 부쳐서 밀린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10,000원대를 왜 못 넘었느냐? 지난 5월 달에 1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 당시 시세도 꽤 나온 상태예요. 올해 연초에 7,000원대, 8,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갔던 요 상승세. 요 상승세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너무 급락이 나오니까 여기서 못 판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10,000원대 위에서. 그래서 못 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0,000원에는 지금 매물벽이 쌓여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현재 만약에 이 회사가 뭐 반도체나 이쪽에 대해서 정말 뭐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이 나왔지만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처져 있는 분위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단기 급등은 좀 힘들어 보이고 지금 현재 주가 구간에서 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을 만들고 또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올라가는 데까지 계산해 보면은 이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8,000원이라는 가격을 지금은 지켜줬어요. 잘 지켜줬고 현재는 좋아요. 현재는 좋은데 혹시 8,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종목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종목 비중의 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나중에 바닥에서 물타기도 하고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8,000원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8,000원을 일단은 손절이 어려우시다면 비중 절반이라도 매도 말씀드리고 위쪽으로는 얼마를 보고 있느냐. 일단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안정적인 상승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 5월 달에 만들었던 12,000원은 지금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지금 분위기상 이 종목이 현재 가격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도달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수익 구간 적당히 나오면 나올 생각이시라고 한다면은 10,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분할 매도 준비 이렇게 해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는 구간이니까요. 8,000원만 지켜지면은 한 10,000원까지는 올 겁니다. 거기서 짧게 정리하시고요. 만약 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짧게 정리하실 것 같으면은 전량 매도, 길게 보실 것 같으면은 반 팔고 나중에 바닥 나왔을 때 추가 매도해서 이제 회복하는 방법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네, 가격대 위아래 가격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ISC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64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광전자 매수가 2,400원, 비중 50%입니다. 앞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알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광전자라는 종목 제가 예전에 공개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드려서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잘 나갔을 때가 올해 초였어요. 2009년도 한 3월 달쯤에 상한가도 가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보였어요. 상한가는 아니고 27%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 광전자라는 회사가 어떤 소재, IT 소재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7월 달 들어서 잘 가던 분위기들이 무너뜨려가지고 증시 하락에 지금 약간 타격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은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는 좀 소외된 종목에 속하는 종목인데 그나마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료가 좀 나와주면서 호재 나올 때마다 급등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인 2,400원을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요 저점 추세대를 이탈하는 순간이 바로 2,400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 초반에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샀을 수도 있어요. 딱 보고서 이거 바닥이구나라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이 만들어지고 한 2, 3일 내에 반등 안 나오면은 이거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매도하는 게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이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현재 바닥이 어딘지는 확인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바닥이 어딘지는 미확인 상태이고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 좀 샀고
현재 보유 지분은 기관들 많이 들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기관들이 지금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많이 안 팔고 있고 외국인도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최근에 하락장에서 나와서 주가가 빠졌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안 던졌어요. 많이 물량을 안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좀만 좋아지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매수하신 2,4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지금 사신다면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50%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2,400원 넘어가게 되면 본전 이상 올라가면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조금씩 분할 매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격을 정해드리자면 2,400원에서 2,6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로 천천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전자는 2,400원에서 2,6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시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상담 또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413님의 문자입니다. 줌 인터넷 상담 좀 꼭 부탁합니다. 오늘 하락이 심했고 시간 외에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 내일 대응에 참고하려고 하니 꼭 좀 상담 부탁합니다. 8,790원 비중 3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줌 인터넷은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될까요? 자, 줌인터넷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이게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잘 갔었는데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에서의 이제 뉴페이스 종목이었죠.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되었다는 악재예요. 자,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악재가 팡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은 고점과 저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호재와 악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바닥에서 호재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내용이 나오니까 막 치솟습니다. 바닥에서 악재가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당장은 빠져도 올라갈 수 있어요. 선반영돼 있다면 오히려 호재가 되기도 하죠. 그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고점에서 악재가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고점에서 호재가 나온 경우는 잠깐은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지만 고점에서 악재가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주가도 보시면 올해 초에 얼마짜리였어요? 올해 1월 달에 2,000원짜리 거래 정지돼 있을 때 거래 풀리고 나서 2,000원 초반이었습니다. 2,100원짜리가 불과 4개월 만에 11,000원까지 올라가서 5배를 찍었으면 갈 만큼 갔죠. 이거는 단타로만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내일장 저는 매도하셔서 일단 현금화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내일장 개장 후에 분할 매도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은 내일장 매도하셔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고요. 종관이 내일장 전략과 함께 또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주시나요? 네, 요즘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지금 좋은 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주식 사놓고 차라리 그냥 물리더라도 저점에서 물려 계시면은 이게 다 돈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증시가 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안투자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대안투자 종목들 중에 바닥에 서 있는 종목들, 요즘에 바닥에서 갑자기 치솟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종목들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저점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붙어서 급등한 종목이 있다면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반등한 종목들은 좀 더 키워가서 팔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증시에 대해서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제 TV를 보시면은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죠? 지금은 누구나 공포스러운 그런 시점입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공포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께 야,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저희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하나씩 제시해드리는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는 하락장이 이어지더라도 걱정 없는 대안투자 종목을 통해서 이 하락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릴 거니까요. 늦지 마시고 공개 방송 11시 반에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신 후에 하단의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진단 119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